안녕하세요. 일주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일주 분석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100% 너무너무 정확하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주 분석은 적용 방법을 따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근접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일주 분석에는 60%는 이런 사람이다, 40% 정도는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성격은 100% 거의 똑같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연월일시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갑자, 대운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이 왔을 때도 갑자 일주가 사는 것처럼 대운에 10년 동안 갑자가 왔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 대운이 왔어, 갑자 일주 아니고 나는 다른 일주인데 갑자 대운이 왔을 때도 갑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0년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라면 1년 동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운이 오면 그런 것이죠. 자, 갑자는 자에 임계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임계라는 것은 갑에서 봤을 때는 편인이고 정인입니다. 그래서 자, 갑하고 자하고 정인, 목욕, 지살, 이 5개를 딱 찾아서 읽어보세요. 갑자 일주도 분명히 보셔도 되지만 일단 5개, 갑자 일주 빼고 갑, 천간의 갑, 지지의 자, 그런 다음에 정인, 그리고 십성에서 정인, 그리고 12운성에서 목욕, 그리고 12신살에서 지살, 이렇게 딱 5가지를 찾아보면 갑자 일주의 성격 100%가 나옵니다. 제 거 동영상 중에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아, 갑자다, 나는 천간 갑자 정인 목욕 지살, 이렇게 딱 5가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갑목은 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평평하죠? 머리가 평평합니다. 평두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뾰족한 글씨가 바늘처럼 뾰족해 현침살이 낀 겁니다. 그리고 정인편인 일주를 효신살이 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는 천기성이라고 해요. 천기성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인이고 진신이고 나체도어이고요. 천을기인은 축하고 미이고요. 술해 공망인 것이 바로 갑자입니다. 1번이죠. 일주 분석에서 1번입니다. 자, 이 갑자의 형태를 가만히 형상으로 딱 보면 큰 커다란 바위 위에, 편집 못합니다. 그냥 갑니다. 큰 물 속에 나무가 커다랗게 서 있어. 그럼 아마존에 가면 습지에 물은 굉장히 많은데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형태도 맞고, 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는 쥐가 살아요. 그 형태도 맞습니다. 자, 이 2가지 속성을 다 가집니다. 어떤 속성이냐? 나무 아래 쥐가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면 눈치를 당연히 보겠죠? 갑자일주들이 눈치를 되게 잘 봐요. 눈치가 빠릅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의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량이죠. 목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인이기 때문에 되게 잘생겼거든요.
준수해요. 외모가요. 그리고 목욕 잘 놀아. 허파에 바람이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치 땅콩에다가 버터를 발라놓은 것처럼 약간 뺀질거리고 잘 놉니다. 그래가지고 한량이에요. 그지만 정인이기 때문에 공부는 하러 댕기긴 댕겼어. 공부하는 게 취미야. 늘 자격증을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로 잘 가요. 본인의 천귀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를 할 때 예의를 다 지켜줘.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취급을 받지 않아요. 천귀성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충분히 지켜준다는 사실. 그래서 함부로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자기가 배운 거를 가르쳐 주는 거. 선생님의 역할을 매우 잘할 수 있죠. 그거가 가장 갑자일주들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학교, 교수님, 또 이제 언론 또는 이제 교육, 정치, 뭐 의류 판매, 또 이제 신발 판매. 왜냐면 멋을 알기 때문에 몸매도 크고 멋있는 데다가 뭔가를 걸치면 모델이야. 외모가 좀 잘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나 의류 판매도 잘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하면서도 신발 팔고, 왜냐면 부업으로 신발을 한 번씩 팔기도 하고 막 이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어울려. 거의 60%는 다 그쪽이야. 갑자일주들이. 근데 단점은 일을 저질러 놨잖아요. 그럼 그 수습은 누가 하냐? 엄마하고 와이프가 해. 갑자일주의 남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자 것도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임은 회피해. 도망가. 감당이 안 되면 도망가. 그러면 빛나는 엄마와 깐깐한 내 마누라를 두었어. 갑자일주들은 인덕이 있으니까, 엄마의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졸업장은 땄어. 대학은 잘 나왔어. 학벌은 땄어. 그리고 엄마는 빛이 나는 엄마. 엄마가 우리 집안에서 의식주를 모두 다 해결한 빛이 나는 엄마가 있었고, 게다가 엄마조차도 예뻐. 그리고 사회생활을 활발히 한단 말이죠. 와이프조차도 그래요. 사회생활도 활발히 하고 집안을 모두 다 빛낼 수 있는 그런 와이프를, 엄마하고 똑같은 와이프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쳤어. 빠집니다. 엄마하고 와이프가 다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학자, 공부, 학원, 행정,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출신이 마마보이, 마마걸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와이프의 감사함을 모르고 엄마만 따라요. 엄마가 자기를 키워줬으니까. 그래가지고 마마보이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자기 와이프한테 충성을 다하죠. 겉으로만. 속까지는 다 충성을 못하더라도 안 들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자격증을 모으는 사람이고요. 공부병에 걸린 사람이죠. 훤칠한 외모, 잘났습니다. 주색이 강합니다. 잘 놀아요. 술 한 잔 안 마시고도. 어떻게 하냐면 노는 그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잔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 따르라 그래. 조금. 아주 조금.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잔 마신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분주해요. 갈 데가 너무 많아. 직주 이동이 빈번합니다. 맛과 멋, 사치의 경향이 좀 있어요. 잘 꾸미고 참견 잘하고 잔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시작은 뭔가의 시작은 굉장히 잘해요. 권위적이고 목소리도 큽니다. 모친과 아내의 덕이 있어요. 배우자의 덕을 당연시 여겨요. 권위적이고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자, 근데 여기서 관성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갑자 일주가 관성을 가졌으면 굉장히 이제 공무원이나 교육 쪽으로 품위 있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연월일시에 만약에 재성을 가졌어. 그러면 많이 배웠는데 재성을 가졌다. 그럼 사업가 쪽, 자영업이나 사업가 쪽, 아니면 대기업 쪽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관성을 가졌으면 직주 이동이 빈번하지는 않아요. 근데 관성을 갖지 못하면 직주 이동이 빈번하고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직업과 자식이 관성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있어. 그러면 직주의 이동이 조금 줄어드는 거고요. 여자의 경우에도 남편과 직업이 있다. 그럼 직주의 이동이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잘 놀아. 이제 술도 안 먹고도 잘 놀아. 옷걸이가 매우 좋아요. 등치도 크고 옷걸이가 매우 좋기 때문에 모델을 해도 돼, 사실.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맛에도 멋에도 막 다 관심이 있고 사회적인 거에도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내 몰래 돈을 쓰고 싶어. 그래서 부업을 좀 해요. 뭐 자기 직업이 막 교사라고 해도 신발도 좀 팔고 시계도 좀 팔고 막 이런 부업을 조금 하는데 자기 일은 좀 잘 안 돼. 돈을 벌어도 쓰는 게 애기 같아. 초딩 같아.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놓기보다는 쓰는 걸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친의 나라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모친한테 도움 좀 많이 받고 불쌍한 척하고 와이프가 밥을 안 차려줬다 어쩌다 그러면 엄마가 좀 이렇게 막 챙겨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점점 모친이 얘가 짠하게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늘 자기가 이제 불쌍한 척을 잘하기 때문에 엄마는 얘가 안쓰러워. 대접을 못 받는 줄 알아 와이프한테.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점점점 구박 아닌 구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내는 엄마가 너무 매정하니까 시어머니가 매정하니까 자신의 나라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이 남자를 믿고 살라니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모친이 깐깐하니까 그냥 수월하게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능력이 있는 여자를 오기 때문에 이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시대를 왔다 갔다 한 지 5년, 10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쪽 나라도 경제가 탄탄해져요.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면 어머니네 나라나 아내네 나라가 거의 비등비등해질 정도로 두 나라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처세의 달인인 이 갑자는 왕자님이거든. 이쪽 모친의 나라에서는 왕자님이고 아내의 나라에서는 부군이죠. 그런데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왕자님이 갑자 왕자님이 모친한테 가서는 아내 흉을 보고 용돈을 좀 타오고 아내의 나라에 가서는 엄마한테 이렇게 그렇게 한 거를 전혀 티내지 않고 여기서는 또 이제 또 잘하고 예 잘해요. 뺀질이 같이 치고 빠지는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두 분이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안쓰럽다 안 됐다 이렇게 하지만 이 분들은 서로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분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변인이 인덕이 있는 거죠. 엄마도 잘났고 와이프도 잘났고
아내의 나라에서는 내 자식을 튼튼하게 잘 키워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되고 본인의 노력보다도 훨씬 더 안정된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후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난히 키워지는 형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관성이 없는 사람이면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들어갔어도 몇 년 하다가 이 목욕이 동착하는 그때에 직장을 탁 떨어먹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선생님을 지키죠. 선생님을 들어갔어도 지키죠. 근데 이때 목욕과 관련된 식신상관, 목욕, 연살, 막 망신 뭐 이런 애들이 중첩돼서 왔어. 그럼 거기서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서 이제 백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주 이동이 빈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월일시에서 관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어도 잘리지는 않습니다. 아내와 어머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자, 갑자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갑자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